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아유 참 놀면 시가 잘 갑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종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간만에 2차전지 가져왔습니다. 2차전지 그러면 셀이나 양극재 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동박을 가져왔습니다. 동박. 2차전지 동박. 네. 2차전지 동박은 그동안 좀 IRA 이 수에서 좀 벗어나 있던 회사죠. 왜냐면 IRA로 양극재가 날아갈 때 동박은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동박은 기본적으로 구리를 많이 쓰죠. 네, 구리 원가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근데 구리 가격이 계속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가 한 5에서 10%. 그리고 의외로 보이지 않던 부분이요, 물류, 운송, 해운. 자, 이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특히나 동유럽 쪽에, 이런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영향이 컸죠. 자, 뭐 동박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가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그러면 왜 굳이 동박을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냐? 일단은요, 그동안 제일 문제가 요거였어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랐죠. 네, 에너지 가격이.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나 천연가스, 그죠? 이번 겨울 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천연가스 때문에 러시아가 이거 무기화한다고 해서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네. 유럽에서 난리가 났고요. 유럽에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이걸 한 몇 배, 두세 배 비싸게 팔아먹었죠. 참 이를 보면 우방이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정말 몇 배 비싸게 팔아먹고, 유럽은 이거를 러시아가 무기화한다 그러니까 이거 비축해 놓느라고 난리였는데,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이상 고온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덕을 볼 때가 올지 몰랐어요. 그죠? 거의 뭐 초가을 날씨라서 막 바다에서 해수욕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에너지 가격이,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기 요금이라는 부분이 높아지면 전기차의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가솔린이나 디젤 대비해서 전기차를 타면 싸니까, 특히나 이제 싸거나 보조금 때문에 많이 타는 건데, 유럽이 정말 중요한 시장인데 얘들이 일단은 전기가 너무 가격이 올랐죠. 막 독일 같은데 10배씩 오르고 기억나시죠? 12월에 다 뉴스들이 나오고 난리 났어요. 전기세가 뭐 10배가 올랐다, 전기요금이. 지금 내린 거는 보도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이게 확 내렸습니다. 또 확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데는 한 4분의 1 토막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전기차의 메리트가 높아졌고, 그리고 운용비가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동박 생산에서도 그동안에 동박이 전기가 너무 비싸니까 동박을 생산해도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떨어졌고, 그리고 구리라는 부분은 이게 코스트적인 측면도 있지만 판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너무 급등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면 이 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 그러니까 코스트는 떨어지고 판가는 올라가는. 자,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는 여러분 항상 비쌉니다. 네, 항상 비쌉니다. 옛날에도 비쌌고, 작년에도 비쌌고, 재작년에도 비쌌고, 지금 반토막 나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되돌림, 반등,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그동안에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을 빼고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물류, 운송, 해운 비용, 이게 엄청나게 치솟았었죠, 그동안. 근데 이것도요,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요, 코스트는 계속해서 코스트 요인들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회사는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원래 일진 그룹이었는데 롯데케미칼로 인수가 됐죠. 네, 롯데케미칼로. 그러면서 경영이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룹의 든든한 뒷배, 자금이, 네, 그죠. 동박은 앞으로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물론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대부분 그렇다시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좀 핵심 포인트는요, 말레이시아 공장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요, 요게 기존에 21년에는 2만 톤, 22년에는 4만 톤, 23년에는 요게 6.5만 톤. 계속 늘죠. 네, 캐파 확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레이시아가 왜 좋으냐?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의 이익률이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전체 전사 영업이익률이 10% 초중반 수준인데 여기만 25%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말레이시아 공장은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요, 전기가 엄청 쌉니다. 전기 요금이요,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코스트 확 떨어지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나라 수준 대비해서 20% 수준이에요. 네, 우리나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하는 부분들이 이익여도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사는 삼성 SDI가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미국 내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동박 수요도 같이 점증하게 되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왔나? 매출이 1697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29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22년 작년 연간은요, 추정치가 지금 7,7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7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시총은 2조 7천억. 비쌉니다. 네, 싸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3년 올해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매출 9,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는요, 이게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동안에 PER이 뭐 한 40배, 50배다가 지금 뭐 20배 수준으로 떨어졌네, 싸다라고 담으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원래는 두산그룹이었는데, 그죠? 팔렸죠? 네. 이 회사는 사실은 헝가리 법인이 문제였어요. 자, 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옆에 있고, 여기가 싸다고, 그죠? 유럽 진출했는데, 유럽 전기차 쪽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동안에. 그리고 전기요금이 치솟았습니다, 그죠? 난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기서 엄청나게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죠. 전기요금이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 쪽에요, 유럽 증시 한번 보세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 정말 경제 폭망한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좋아졌냐?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쪽에 부양하니까 여기에 유럽이 굉장히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중국하고 경제 교류가 많기 때문에. 독일의 슐츠 총리가, 미국이 바이든이 그렇게 도끼눈 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고 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신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헝가리 법인이 굉장히 적자의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자, 턴어라운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증시는 선반영 해버리면서 땡겨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북미, 북미 공장. 북미 어디? 캐나다 퀘벡이라는 데다가 공장을 짓는데요. 여기도 수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전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인건비 수혜는 없죠. 북미 쪽이니까. 캐나다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IRA 수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USMCA, 나프타 대체한 이 경제협력 기구죠. 여기 수혜를 보기 때문에 IRA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출에 대한 기대감. 지금 뭐 결정은 됐고요.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은 뭐 좋을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거라는 거고요. 3분기 실적 별 볼 일 없지만 한번 볼게요. 매출이 1,056억, 그리고 영업 적자가 196억. 엄청난데요. 22년 연간으로는요, 추정치가 매출이 4,740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말 온몸으로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 적자가 한 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시총이요. 현재 시총이 1조 2,600억 정도고요. 많이 빠졌는데도 그죠? 비싸 보이죠? 23년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요. 6,4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0억 버는데 1조 말이 돼? 1.2조 2차 전지니까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틀렸다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산님이 남겨주셨어요. 처음으로 질문 남겨봅니다. 네페스 작업 사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패키징의 메인 벤더가 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팬아웃 패키징이 기술 설명만 들었을 때는 참 좋은데 네페스 및 자회사는 이번 반도체 섹터 반등에 시원찮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페스는 오삿 업체죠. 국내 오삿 업체입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는 테스트만 주력으로 하는, 특히나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주력을 해서 스핀오프를 시켰죠. 스핀오프를 시킨 거고, 그리고 네페스 라웨는 팬아웃 PLP, 패널 레벨 패키징,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팬아웃 WLP하고 팬아웃 PLP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여기는 뭐 실적도 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패키징 부분,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게 경쟁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팬아웃 WLP, 팬아웃 PLP 같은 경우들은 모바일 AP 쪽이죠. 애플 A 바이오닉 시리즈나 이런 데 쓰는 거죠. AP에 쓰는 건데요. 자, 네페스는요, 이게 사실은 PMIC나 이런 쪽이 주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AP를 하기에는 좀 기술 수준이,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고, 자금이라는 부분이요, 기존의 팬아웃 WLP, PLP는요, 이게 거의 기존의 후공정 사이즈가 아니에요. 후공정 사이즈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왜 TSMC나 인텔이 왜 직접 하겠어요? 조단위 투자가 들어가는 비즈니스인데요. 시총이 몇천억짜리 회사가 이 조단위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스탠스가 좀 애매하다. 아니면 뭐 이런 걸 뚫고 갈 만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기술이라는 콜라보의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한때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저도 비즈니스 업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네페스 아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패키징은 이거를 이 회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PD님 좀 싫어하시는데요. 밑에 좀 달아주시고요. 한 화단에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은 오갈수록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시는 분들도 다 다른 거고요.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저의 의견을 100%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동의하면 거기에 맞게 스탠스를 정하시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주관대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명절 후유증 잘 털어버리시고 남지 않은 수, 목, 금 3일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